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내 명의로 된 집, 부동산이죠.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 하는 현실적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관련해서 내 집 마련을 왜 빨리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내 집 마련 혹시 하셨습니까? 네. 또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형태가 전세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월세, 또 아니면 반전세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또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아직 부모님과 같이 독립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거주 형태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루빨리 왜 내 명의로 된 집, 부동산이 또 가져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9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월세, 전세 월세죠.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신혼부부 때부터 살아봤지만, 집주인분들의 눈치하는 눈치죠, 그게. 옆에서 이렇게 점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눈치하는 눈치, 또는 집에 혹시나 살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뭐 도배라든지 장판 쪽에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저도 예전에 신혼부부 때 살았는데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는다. 제대로 뭐 꾸미지도 못하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마음 좋으신 집주인분을 만나면 다행히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지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분들이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내 집을 사용을 해줘서, 바람이죠. 또 2년 뒤 또는 3년 뒤에 그 계약이 끝났을 때 또 이게 문제라든지 고칠 게 별로 없이 그대로 또 다른 분들께 이렇게 또 세를 그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계약하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실 건데, 중요한 것은 거주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불안하다는 거죠. 언제 또 전세이기 때문에 언제 또 계약이 끝나나 또 이런 생각 하겠죠. 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 또 언제 또 나가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또 내가 삶에 있어서 거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게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심이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세가,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이유겠지만, 전세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오히려 다행인데, 떨어지면 또 문제죠. 혹시나 이 역전세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처음에 계약했던 그 돈만큼 유지돼서 내가 2년 뒤 또는 4년 뒤에 재계약했을 때 내가 부담이 금액적으로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2년 뒤 또는 4년 뒤에 재계약했을 때 나는 별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직장이 근처고 또는 살기가 너무 좋은 이렇게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 내가 전세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때 오르기라도 한다면, 돈이,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오르기라도 한다면 집주인에게 그만큼 2년 뒤, 4년 뒤에 전세금 차익금만큼, 상승분의 만큼을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 계속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살려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전세금은 2년 뒤, 4년 뒤 올려줘도 어차피 내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손해도 없고 뭐 이익도 없고 그냥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돈의 가치는 우리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대고요. 또 실물 가치, 자산은 올라가는 이런 추세죠.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해지를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버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나의 돈만 가지고 있다면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로 사는 것도 그렇게 꼭 투자 쪽에 있어서 꼭 내가 정말 잘하거나 내 돈을, 내 자산을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물 가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물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준다,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오히려 나의 명의로 된 집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사를 안 가도 된다. 아까 제가 잠깐 겹치는 비슷한 얘기겠지만, 이사 가는 것 여러분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사 한번 이사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저도 작년에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2월 28일 날 대구로 이사를 왔죠.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개 아직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짐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사를 한번 오려고 그러면 기존에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짐이 다 또 들고 들어와봤자 또 짐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거 정리 먼저 해야 되고, 또 그 날짜에 맞는 이사업체, 괜찮은 업체를 또 그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원만하게 사다리 차를 또 불러서 짐을 내리고, 또 이 이삿짐 그 차에 트럭에 실어서 다시 이 장기간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비용적인 부분도 들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주소 이전도 해야 되고, 구청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또 해야 되죠. 참 또 애들 학교도 이번에 또 옮겼거든요. 학교도 옮기고 어린이집도 옮기고 막 엄청나게 이 복잡한 일이 한번 하면서 느꼈죠. 이사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겠다. 제가 한번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이사하시면서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주거 안정화, 아까 비슷한 얘기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이사, 그러니까 전세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서울에 사신 분, 어디 좋은 강남에 사시다가 2년 뒤에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5천만 원, 1억이 올랐는데 전세금을 도저히 내가 1년, 2년 사이에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또 서울 외곽지로 나왔다가 또 거기서는 안 되니까 서울 변두리에 있다가 또 다시 경기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춰가지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라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내 직장 근처에 살았다면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만 해도 처음에는 10분, 20분 걸렸던 게 30분, 1시간, 2시간. 왕복으로 하루에 따지면 이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일찍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또는 내가 자가로 운전을 해 가시든 그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의 출퇴근 시간을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아깝지 않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활용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일찍 나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잠을 또 못 이룬, 부족한 잠을 또 잘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차를 이렇게 이용해 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라디오를 듣거나 나의 자기개발 측면에서는 크게 사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만 소모되는 이 하루에 한두 시간이 이게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이 쌓이면 이 엄청난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그냥 소비되는 나의 생산적인 또는 내가 발전적인 그런 내가 자기 성장하는 시간에 쏟지 못하고 점점 주거적으로 안정화는 떨어지는데 나는 점점 지쳐가는 이런 현실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의로 된 집을, 가장 좋은 것은 내 직장 근처에 얻는 게 가장 좋겠죠.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게 상관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 자산이죠. 이 또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이것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생 내가 세입자로 살 것인가, 또는 내 명의의 집을 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옷 하나, 신발 하나 고르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비교 분석하는데, 내 정말 이때까지 평생 모았던 돈이 들어가는 이 부동산 투자에 적게는 수천만 원 또는 1, 2억, 억 단위 되는 돈이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느냐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집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왕 사는 거 앞으로 시세차익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하면 옳겠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부동산 투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측면에서도 분명히 나는 투자 공부를 하게 돼 있고, 어떤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곳에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앞으로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을 곳에 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 부동산을 보는 눈 자체가 내가 세입자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보는 눈 자체가 시야가 좁았다면 이 집주인, 내가 나중에 내 명의의 건물주가 됐을 때, 내 명의의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시야에 좁았다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의 네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전세 또는 월세를 평생 사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신 분이 있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셨다거나 또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아니면 반대로 건물이 있으신 분들, 4명으로 건물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셨거나 경제적 독립 또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신 분이 있으실까?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후자 쪽에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전세 월세만 살아가신 분들 중에 내 자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해지고 덜 팍팍해지고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하지만 반대로 4명의 부동산 가지신 분들 중에 한 채가 아닌 다주택자 또는 내가 점점점 뭐 건물도 할 수 있고 또는 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상가를 통해서 오피스를 통해서 현금 불운동을 발생시키면서 시세 차익도 하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다주택자 분들의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봤을 때도 주식 부자 뭐 여러 가지 부자가 있겠지만 부동산을 로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업들이 왜 건물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아주 좋은 땅에 지을 것인가 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대학교들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학교들이 엄청난 부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대학교가 땅으로 점점점 그것을 자산을 넓혀갈까? 또는 부자들이 왜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경제적으로 더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 대학교, 일반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은 이미 다 그 답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도 저쪽 방향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내가 먼 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경제적으로 독립을 좀 더 빨리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시기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액션 플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체적인 한번 생활 또 계획과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꼭 서울, 강남 또는 대도시권 또 역세권 이런 집만 집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구축이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집 오래됐더라도 저도 지금 25년 된 이상의 아파트에서 올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데요. 꼭 수성구, 대구 수성구 또는 부산 해운대 입구 좋은데 엄청 비싼 아파트 그 집만 집이 아니란 말이죠. 구축의 소형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어떻게 내가 계획을 잘 잡아서 향후 몇 년 안에 종잣돈을 어떻게 모아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4명의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정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빨리 할수록 주거 안정화를 처음에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세부적인 액션 플랜 또 세부적인 내가 행해야 될 계획 목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빨리 부동산으로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네,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 현실적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보시고 한번 내가 실행해보시는 오늘 이후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